근데 둘의 관점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아까 저희가 레드베로우가 지금 이 어, 뭐랄까 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건축의 어떤 내향적인 건축과 반대되는 외향적인 건축, 음. 외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로 퍼포밍, 뭐 시츄에이션 토포그래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건축이 그런 예측되지 않은 상황들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차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예측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지는 그 사태라는 것들이 자연의 형상인 것이 있고 어떤 기후의 형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어떤 문화적인 팩터겠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한 개인이 어떤 행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에 집중을 한 건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저는 이 음, 책의 약간 주제로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 쭉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이 음, 책이 사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 사태 중에서 특히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그 챕터로부터 음. 제 이야기를 조금 제가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아무도 모르게 웹소설을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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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옛날에, 어. 아주 아, 옛날에 여러분이랑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근데 아, 진짜 그때 옛날이네. 제가 그런 식으로 웹소설을 써볼까 했어요. 한 건축가가 음. 한 사람의 주택을 설계하게 되는데 음. 그 사람의 모든 24시간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음. 몰래. 몰래.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위에 적합한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좋은 건물이, 근데 그게 한 두 화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쓰고 나서 약간 포기했어요. 오글거려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썼는데, 근, 오글거린다는 어, 말이 생각을 촉발시키는데. 음. 어. 네,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레더베로우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거는 음. 건축이 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가 있고, 음. 근데 지금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건 그 건축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중에서 나는 이것은 내가 포착해서 건축의 영역으로 끄집어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가능할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 가능해요.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을 저 해요. 네. 혹시 어둠 속의 대화 전시 보신 분 계세요? 전시는 안 가봤어요. 못 갔어. 네. 오글거립니다. 왜 어땠어? 왜요?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음. 다 좋다고 하니까 음. 그 전시 설명을 좀 먼저 해줄래? 너무 많이 해드릴 순 없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이 이제 형식만이라도? 서촌에 네, 있는 시각이 아예 차단되는 전시예요. 되게 그거 같네요. 그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그 명상 그게 있대요. 우리가 막 음악 들을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게 이렇게 음, 패널 해놓잖아요, 앞에. 근데 거기 명상도 있대요. 음.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 음. 친구가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최면을 거는 것처럼 음, 하는데 음. 음. 그게 잘 안 통하셨나요? 저는 그 건물의 층고를 일단 밖에 인면에서 파악했고 저런. 너무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석적이셨네. 갔고 어, 저는 계속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음. 공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컨텐츠도 좋고 그래서 잘 따라갔는데 음, 제가 감각이 예민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거 벽을 만지는데 뭔 거 같냐는 거여서 스코보드 두피에. 아니요. 그 분명히 뭐 목재 문양에 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놨고 어, 안전해야 되니까 코팅을 되게 잘 해놨어. 근데 어, 그게 나무래요. 음. 그 어, 페인트지 그게 왜 나무야? 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이분이 힘드시니까 내가 맞춰줄. 근데 제가 돈 내고 가서 간 맞춰주고 전시에 하는데, 맞춰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음, 어쨌든 좋은 취지의 전시는 맞아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음, 근데 한편으론 아까 자정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벗길 수 있을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인 음. 어떤 무언가를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만이 남을 수 있는 공간을 건축가가 의도할 수 있느냐. 그게 자기적이라는 거지, 내 말은.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쓰면서도 되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행위, 그런 설계 계획 행위가 자기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기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전시를 갔다 와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저 취지의 전시도 좋아질 수 있는 컨텐츠니까 저 같으면 엘리베이터에 층수를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못 느끼게.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상상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약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런 시나리오가 나에게 먹히지 않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인면에서 아예 층고가 보이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그래봤자 뭐 해봤자 3층짜리 건물이라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네. 냄새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냄새, 그러니까 후각, 촉각, 시각 뭐 모든 감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면 이런 공간이 실현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장님이 원하는 그 퀄리티에 이르려면 많은 돈이 들겠다. 근데 그 맥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랑은 네. 조금 맥락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류의 공간을 탐험해 봤을 때는 그 간극을 너무 크게 느껴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감각에 대한 얘기고 네. 이제 자장님은 행위에 대한 네. 건데 근데 네, 제가 네. 얘기 드린 거는 어떤 행위를 포착해서 그것을 지원 혹은 뭐 지원하거나 유도 혹은 비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비틀게 하는 그런 건축적 트릭들이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전에 그런 선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로 훔쳐볼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걸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서로를 이제 훔쳐보게 되는데 근데 그 박물관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오피셜리 훔쳐보겠다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순간에 훔쳐보는 게 아니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훔쳐보는 박물관이라는 얘기를 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공자갈님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훨씬 철저하고 이게 그런 감각과 우리가 가진 기호에 대한 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철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근데 굳이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가 있어요? 뭔가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뭐 훔쳐보기를 엄청 장려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변태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훔쳐보기라는 행위 자체가 뭔가 우리 안에 다른 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훔쳐보기를 장려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제가 잡다하게 그냥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던진 얘기였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에서 뭔가 다른 장면들을 그려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레더베로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그 테이블 세팅이라는 예를 드나요? 그렇죠. 테이블 세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근데 테이블 세팅이라는 것도 결국 건축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부엌과 그러니까 식당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거기서 적절한 햇빛과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쩌면 뭐 아트월이라던가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간접 조명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건축이 테이블 세팅에 대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다거나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조명이 어떤 채광이 방식으로 어떤 결정할 환기가 더 적절하고 괜찮은가? 결국 그 정도의 굉장히 미세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집중되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탈로그 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림들을 그냥 바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좋고 효율적인 주방. 근데 그 좋고 효율적인
주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몸짓 안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몸짓이라는 거는 에르고노믹스가 말하고 있는 단면에서 기계적으로 분석된 인간의 몸짓이 아니라 빌렌 플루서가 몸짓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동을 가지고 있는 몸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짓에 그 사람의 그 몸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기분과 분위기 속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 몸짓이에요. 근데 아까 그 전시 공간에 있는 그런 몸짓들은 이 몸짓을 하도록 그 굉장히 어색한 몸짓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지만 레더베러가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관습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몸짓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뭐 방향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몸짓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몸짓을 조금 비틀어서 이 몸짓으로부터 다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느낌을 통해서 어떤 걸 추구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른 느낌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동기는 오히려 예술적인 동기일 것 같아요. 몸짓에 이질감을 주는 거. 그래서 그 몸짓에 원래 붙어있던 의미로부터 그 사람을 좀 떼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많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럴까요? 의도했던 그 시츄에이션과 자연과 이 상황들의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어려운 아닌가? 일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라데이션 얘기한 건데, 그 아까 자장님이 얘기했던 그 공간 속에 어떤 관습을 이렇게 확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어떤 공간과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의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할까? 뭐 자장님 만들어 보세요. 네. 그게 왜냐하면 저는 어떤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실은 되게 관습적이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거고요. 테이블 세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만약에 뭐 제가 설계하고 있는 집의 건축주분이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테이블 세팅, 그리고 제가 설계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 집에서 하는 테이블 세팅, 크게 다를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계속 똑같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니요, 계속 달라지겠죠. 근데 그 어떤 특유의 테이블 세팅 행위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가 그렇죠. 레더베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이제 unscripted 퍼포먼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특정한 뭔가의 장면을 연출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 테이블 위에 전등이 펜던트로 바뀔 수 있는 간편함이라도 있었으면 더 분위기가 달라겠죠. 뭐 식탁에 창가 없는 식탁과 창가에 있는 식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창가에 있는 식탁은 무조건 창가에서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가에서 창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식탁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 저의 입장은 그 어떤 방을 만들 때 관습적으로 내는 뭐 창의 크기와 창의 형태와 창의 넓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을 내주면 그 옆에서 먹든 책상을 끌어와서 딴 데서 먹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거 자체가 건축을 결정하는가 충분한 그걸 건축이 그런 행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때도 제가 생각했던 거지만,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건축주가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이 방이 나중에 막 노래방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으니 전기 콘센트를 10개를 박아달라. 그럼 다 박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행위들에 우리가 다 맞춰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는 것처럼 저는 건축 공간은 그냥 좋은 공간으로 있으면 된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에서 다 하지 않는가. 네, 물론 그런 아주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해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두 분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씻고 준비하는 공간을 완전 분리시켜서 만들어준다. 그 정도. 그거는 건축이 지향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두 분이 뭐 몇 벌의 옷을 입는지, 옷을 입을 때 앉아서 입는지 서서 입는지 그런 것까지 건축이 다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쓸 거다라는 사람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저는 싸우자.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한 굉장히 유명한 원로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좋은 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네가 프로그램을 결정해 주지 말라고. 음,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특정한 장소여야지만 더 많은 의미를 발생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열려있는 공간이 돼버리면 오히려 약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곳으로 돼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가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맞게 쓸지는 결국 사용자들의 몫이긴 한데 저는 두 분의 입장 일단 알았고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제 옛날에 졸업전 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아예 다 리모델링 할 수 있게 그 기둥 보 시스템으로 한 80세대 주거를 계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 실무 때 그 프로젝트 바탕으로 뭔가 바꾸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 선생님이 사람들은 이거를 벽으로 올려도 그 공간 구획에 맞게 알아서 바꿔 쓴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때 약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벽식 구조로 바꿨었고 그거를 이제 그 벽이 이게 니은, 기역, 디귿 뭐 이렇게 다 생겼는데 어느 정도의 수공간만 세대마다 있으면 뭐 주거를 뭐 호텔로 바꾸든 오피스텔로 바꾸든 네가 완전 뚱딴지 같은 프로그램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열어줌과 어느 정도의 의도함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다시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제가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어떤 얘기죠? 이 프로그램과 그 구조 사이의 그 대립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 못했는데 네. 약간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쵸. 행위라는 제가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제가 이 아키텍처 오리엔티드 어더바이즈를 통해서 제가 결국에는 보고 싶었던 내용은 사태를 우리의 몸짓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더 예민하게 몸짓에 반응한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한국 건축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형태와 뭐 그런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행위로 분석하는 것. 우리 아니면 극장에 가서 극장을 분석할 때 이 극장은 무슨 재료를 전장했었고 무슨 벽을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걸 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는 거는 저는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생각을 들고. 근데 거꾸로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과 자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관찰할 때랑 이제 디자인할 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자장님께서 그런 류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 가지고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몸짓의 의식이 굉장히 확실한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아까 콩자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호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그것의 행위가 그렇게까지 고려될 수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고려된 상태로 다 디벨롭 돼 있는 형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는 좀 비트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문을 열면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다른 게 뭐가 나왔는데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그때부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욕조가 먼저 있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더 적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하고 우리 시간이 다 저도 돼가지고 지금 가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에도 출근을 마감을 하시고. 하러 가야 됩니다. 네, 뭐 오늘 일단 아키텍처 레드베로 오리엔티드 어덜바이즈에 대해서 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 어쩌다 보니까 토론까지 다 해버렸어. 제가 뭐 잘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정리 이거 세 번째 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토론도 비슷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부분들은 뭐 이런 사태 뭐 건축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연 그리고 아니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기호 이런 방식으로 분석들을 하는데 행위 중심으로 보시겠다라는 게 사실 자장님의 좀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건축을 할 때 그쵸. 그 행위를 고려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행위는 자유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유를 우리가 뭔가로 결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콩자갈님은 그 전시를 말씀하시면서 네. 자유가 없는 상징이나 자연 같은 것들은 멋대로 분석하고 멋대로 결과를 내놔도 괜찮은데 괜찮죠. 건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행위에 우리가 집중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막 이거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뭐 구조와 이제 막 프로그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큰 얘기라서 그렇죠. 저희가 다음에 또 네, 시간을 또 제가 나올 얘기해보면 때 좋겠네요. 또 네. 얘기해